숲 깊은 곳 곳곳에서 멧돼지들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이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감춥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멧돼지는 번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여러 지역에 걸쳐 개체수가 약 1,000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개체수 증가는 농경지는 물론 숲 경계에 인접한 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멧돼지 관리에는 사냥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자연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멧돼지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동종 포유류 중 가장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직선으로 걷는 경우가 드물어 따라가기가 어렵고 후각이 매우 발달하여 멀리서도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면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팀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동물들이 놀라지 않도록 작업반은 동물들이 미리 정해진 구역에 체계적으로 분산되는 동안 최대한 조용히 있도록 합니다. 새벽과 해질녘 큰 멧돼지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며 하루 중 멧돼지를 발견하기 가장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정밀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인도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각 사격의 타이밍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며, 이는 레이저 조준기나 스코프와 같은 현대식 장비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의 무게는 300kg이 넘을 수 있으며, 멧돼지 한 마리를 제거하더라도 주변 지역 농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전은 숲 깊숙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멧돼지들은 먹이에 더욱 집중하고 잠재적 위협은 덜 인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의 핵심은 신중하게 조준하고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면 남은 멧돼지 무리는 대개 황급히 숲으로 도망가고 거의 즉시 사라집니다.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팀은 움직임의 징후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주변 환경에 녹아들고 땅과 나무의 색깔을 위장 수단으로 사용하여 몸을 숨기는 데 능숙합니다. 동물들의 위치를 파악하면 모든 사격은 의도된 것이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는 표적이 된 동물만 제거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멧돼지 무리는 때때로 개들의 추적을 받는데, 개들은 멧돼지들을 깊은 초목에서 꺼내 지정된 위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 동물, 그리고 기술의 협력 덕분에 농경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단순히 총을 잘 다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심, 자제력,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노력의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멧돼지 개체군 관리를 통해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부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며 농촌 지역에서의 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개체수 감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 협력적인 노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과정은 현대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침입종 중 하나인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활지에서의 수색이 마무리되자 작업은 깊은 숲을 포함한 몬터레이 카운티의 산악지대로 이전되었습니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색견들에게 GPS 추적기를 장착하여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야생 멧돼지를 찾아내는 매우 효율적인 정찰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 한 마리가 남부 지역 마른 숲에서 멧돼지를 몰아넣었다는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빨리 집결한 분대는 미리 정해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주변 지역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숲의 고요함은 맹렬한 움직임에 짓눌려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갑자기 깨졌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고 정확히 맞춰진 두 발의 총알이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로써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늦가을 숲 깊숙한 곳에서는 최근 활동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최근에 흙이 파헤쳐진 것으로 보아 멧돼지가 이 지역을 지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나와 도망치려 했지만 정확한 위치에 조준된 총격으로 추격은 중단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에 있어 이처럼 정확한 시점은 인내심, 능력,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사격을 보장하기 위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프랑스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매년 3,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 피해를 입힙니다. 농산물 보호를 위해 연중 개체수 조절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냥대는 새벽녘 부드러운 땅에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위치를 잡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 사냥대에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은 사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사격하면 추적을 즉시 중단할 수 있어 향후 농작물과 재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목으로 덮인 언덕을 오를 때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빽빽한 초목을 은폐처로 삼기 때문에 사냥꾼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모든 그림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림자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정확한 사격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팀원들은 임무에 집중하며 추적견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꾸준히 전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멧돼지들이 은신처에서 나오도록 유도하여 선명하고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힘겨운 아침을 보낸 후 숲에 스며드는 소음이 잠시 멈춥니다. 남은 동물들은 숲 깊숙이 숨어들었지만 꼼꼼한 추적을 통해 마침내 그들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 조준된 또 한 번의 사격으로 만남은 마무리됩니다. 모든 성과는 부지런한 계획, 협력적인 노력, 그리고 자제력의 결과입니다. 멧돼지 개체수 관리는 단순한 오락 활동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농지를 보존하고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숲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빠른 번식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당국, 그리고 숙련된 사냥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땅을 보호하고 사람과 환경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냥감으로서 멧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이 동물들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영리하며 자연 환경과 농경지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 트인 들판에서 멧돼지와 맞서 싸우려면 빠른 속도, 협동심, 그리고 정확한 장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고 증가할 경우 항공 방제 조치가 종종 사용됩니다. 보호 장비, 통신용 헤드셋, 특수 장비를 갖춘 야생동물 관리팀은 농업과 지역 사회 안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지역에서 동물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이용합니다. 헬리콥터가 안개에 뒤덮인 들판 위를 낮게 맴도는 동안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멧돼지의 검은 형체가 갑자기 나타날 때는 정확성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율적이고 친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격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날 첫 번째 성공적인 제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지역의 평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작업반이 새로운 피해 흔적을 발견하면 그들은 종종 들판을 가로질러 더 먼 곳까지 이동합니다. 숙련된 관측병들은 동물들이 흩어지는 동안 헤드셋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우선 목표물을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지상과 공중에서 움직임을 조율하여 깔끔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항상 추적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격수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훈련된 정밀함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닌 재능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갖추려면 수년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 멧돼지들은 더 두꺼운 은신처를 찾아 덤불이나 시야가 약한 산비탈에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전략이 바뀝니다. 멧돼지들을 안전하게 몰아넣기 위해 팀원들은 지형과 동물 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갑니다. 멧돼지 추적은 동물이 결국 개활지로 내몰리면서 명중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빠르게 끝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대원들이 장거리 소총을 사용하여 근처에 숨어있는 더 많은 동물들을 포획합니다. 이는 추적을 장시간 지속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자연 환경을 배려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보호하며 농작물 피해와 질병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의 성공 여부는 포획된 동물의 수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야생 멧돼지 과잉 개체수 문제는 단순히 동물종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활동과 자연 사이에 더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빠른 번식력으로 많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멧돼지 개체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농업 손실, 생태계 교란, 그리고 숲 가장자리 지역 사회의 안전 위협을 초래합니다. 조직적인 사냥이나 항공작전과 같은 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를 끝없는 악순환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더욱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생태적, 기술적, 정책적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국과 농부들은 멧돼지 제거에만 집중하는 대신 첨단 펜스 설치, 작물 보호 기술, 심지어 기피제 심기 등 멧돼지 발생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드론, GPS 목줄을 착용한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추적 기술을 통해 멧돼지 이동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공하여 피해 발생 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부, 사냥꾼, 그리고 지방당국은 비상대응뿐만 아니라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에도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농부들에게 멧돼지 목격 신고를 장려하고 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 육류용 멧돼지 통제 사육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관리 가능한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 개체군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야생 멧돼지 방제 과제가 더 큰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야생동물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는 농지와 정착지를 무한정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지배가 아니라 공존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는 농장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생태적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냥과 살처분은 여전히 도구의 일부일 수 있지만 혁신, 예방, 그리고 협력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인간 사회와 그것이 의존하는 자연 생태계 사이에 진정한 조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30달러에서 400달러 이상까지 하는 그렇게나 인기 있는 해양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멋진 킹크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갑각류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알래스카에서만 매년 수천만 달러, 때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호화로운 별미를 먹는 것이 실제로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반면에 심해에서 개를 채취하는 것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는 해양 서식지 보존, 개 개체수 조절, 그리고 해양 생물 다양성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지속 가능성 요건을 준수합니다. 거대한 철제 함정을 차가운 바닷물에 내리는 것부터 최첨단 가공선을 타고 북극을 항해하는 것까지 킹크랩의 여정은 자연의 극한 상황, 기술공학, 그리고 생태적 책임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킹크랩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킹크랩을 이토록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해산물 중 하나이자 윤리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킹크랩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다의 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킹크랩은 그저 평범한 갑각류가 아닙니다. 대부분에게는 집게발을 포함하여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킹크랩은 진화하여 걷는 다리 6개, 집게발 1쌍, 그리고 껍질 안에 숨겨진 2개의 작은 퇴화다리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물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범주에 속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곧 발생하려 합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 왕개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60년대 소련 과학자들은 새로운 어업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왕계를 바렌츠해에 방류했습니다. 그러나 천적의 부재는 개체수의 무제한적인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토착종의 이동과 전체 해양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행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 특정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킹크랩이 토착종인 알래스카주에서는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킹크랩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어획 기간 및 크기 제한과 같은 엄격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킹크랩 포획은 대부분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닷물, 특히 알래스카 해안의 거친 해안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POTS라고도 불리는 킹크랩 포획틀은 깊고 차가운 해역에서 발견되는 이 갑각류를 성공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함정들과는 다릅니다.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프레임은 강화 강철로 제작되고 두꺼운 망사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 함정의 무게는 272kg에서 453kg까지 다양합니다. 해상에서 함정을 설치하려면 유압 크레인과 선상 승무원의 숙련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함정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디자인은 단순히 강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함정은 책임감 있고 보존 지향적인 전략의 모범 사례입니다. 상업적 판매에 적합한 크기에 도달한 성숙한 기만 입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함정에는 함정 측면이나 바닥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탈출링 또는 탈착식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탈출 경로는 생태계에 들어온 어린 개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원래 태어난 환경에서 성숙하고 번식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산물 양식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이는 어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척도이자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숙성 청어나 대구처럼 냄새가 강하고 기름 함량이 높은 생선은 어부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물 전체에 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왕계를 통발로 직접 유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항적을 형성합니다. 함정에 미끼를 꽂고 실은 후 함정을 깊은 수심으로 내립니다. 각 종과 지역마다 고유한 수심이 있습니다. 특히 골든 킹크랩은 수심 650, 1200피트야 190, 300m의 깊은 곳을 선호합니다. 각 함정을 수면 부표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큰 밧줄 덕분에 함정을 쉽게 식별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12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물에 잠깁니다. 미끼가 개를 너무 오랫동안 덫에 걸리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개에게 스트레스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초기에는 기계식 윈치를 사용하여 함정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함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가시가 돋친 거대한 왕개가 함정 안에 가득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 작업은 바로 시작되는데 덮개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선원들은 각 표본을 직접 손으로 검사하여 크기를 측정하고 눈에 띄는 손상 흔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합법적이고 건강한 개만 보관합니다. 너무 작거나 껍질이 너무 약한 개를 포함하여 나머지 개들은 조심스럽게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어업에 있어서 이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어부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윤리 강령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의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잡은 개는 자연 환경을 재현하도록 설계된 차가운 바닷물이 담긴 선상 저장 탱크에 보관됩니다. 이는 어획물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탱크의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활력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탱크가 최대 용량에 도달하면 배는 즉시 유턴하여 항구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 닌자 V105에게는 항상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쪽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한 어선들은 더치 하버, 코디악, 세인트폴 섬 등 알래스카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값비싼 살아있는 킹크랩은 킹크랩의 스트레스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곳에서 하역됩니다. 킹크랩이 해안에 도착하면 모든 표본이 엄격한 상업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크기 검사를 거칩니다. 밝은 색상에 쌓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개를 분류합니다. 이 용기는 최적의 통풍과 취급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기계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 용기들을 들어 올린 후 냉장 차량에 실어 신속하게 운반합니다. 작업자가 작은 용기 대신 최대 272kg의 개를 운반할 수 있는
산업용 금속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재된 후 무게를 측정하고 화물 적재 공간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들어 올린 후 다시 최대 적재량까지 내립니다. 특수 트럭에 화물이 완전히 적재되면 즉시 인근 해산물 가공 회사로 보내집니다. 당분간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배에서 공장까지 게를 운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게를 살아서 최상의 신선도로 배송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다른 해산물과 달리 킹크랩을 가공 전에 냉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게는 신선한 상태로 조리할 수 있어 요리의 식감과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이는 어획 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전 냉동을 거치지 않는 생계 가공 방식을 통해 전 세계 킹크랩을 대표하는 최고급 품질을 유지합니다. 킹크랩을 찬 바닷물이나 약간의 소금물로 깨끗이 씻은 후 다음 가공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예비 세척을 통해 포획 과정에서 껍질에 달라붙었을 수 있는 모래, 해조류, 기타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 후 정확하고 빠른 일련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각 작업은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리를 몸통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이드 블레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 다리 사이의 조직을 정확하게 절단합니다. 숙련된 전문가는 이 시스템에 게를 위치시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실수라도 고기가 손상되거나 껍질이 고르지 않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가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어둡고 깃털 같은 아가미는 다리 밑부분에 있으며 고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 브러쉬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위생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며 제품의 풍미와 유통기한을 향상시킵니다. 수많은 공장에서 공정 자동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 절단, 심지어 진공 포장까지 가능한 기계를 도입하여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일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업계 전반의 상황 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살아있는 게가 세척, 썰기, 손질, 등급 분류 등 각 공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각 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킹크랩 다리는 손질과 등급 분류를 거친 후 가장 중요한 단계인 열 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풍미와 식품 안전이 한 번에 유지됩니다. 열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큰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에 다리를 넣은 후 천천히 끓는 물이 담긴 거대한 물통에 담가줍니다.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화씨 185도, 섭씨 85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각 배치는 약 30분 동안 조리됩니다. 게다리를 쪄낸 직후 얼어붙은 물이 담긴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 급속 냉각 과정을 통해 조리 과정이 즉시 중단되어 음식의 풍미와 식감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생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리는 운송 및 보관 중 품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우 얇은 유약으로 코팅됩니다. 여과된 물에 담가 얼음층을 형성하여 고기가 건조해지거나 냉동실에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다리는 트레이에서 꺼내 무게에 따라 나누어져 꼼꼼하게 포장됩니다. 바다에서 시작하여 가공 공장을 거치는 모든 단계는 제품이 고객의 주방이나 선호하는 해산물 레스토랑에 도착할 때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편리함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통조림 킹크랩도 있습니다. 킹크랩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미리 조리하고 손으로 잡아당겨 밀봉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크랩이 왜 그렇게 비싼 걸까요? 진정한 대가는 맛과 제한된 공급량뿐 아니라 다리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노력, 위험, 그리고 자원에 있습니다. 킹크랩은 주로 차가운 베링해와 북태평양에 서식하는데 바다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척박한 지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어부들은 거대한 파도, 얼어붙은 물보라, 그리고 배의 갑판을 빙판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한 돌풍에 직면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여겨져 온 이 산업에서 일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어업기간이 매우 짧아 한겨울에는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얕은 바다로 이동하는 유일한 시기는 바로 이 기회의 창구이지만 공교롭게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시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시즌이 갑자기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들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거의 쉬지 않고 일합니다. 또한 운영비, 연료비, 장비 유지 보수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바다에서 시장까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 탱크와 초고속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단계가 노동 집약적이고 신중한 시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책정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욱 심오한 가치를 반영합니다. 알래스카에게 개체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을 품고 있는 암컷계의 포획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최소 법적 크기와 최대 포획 할당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킹크랩 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윤리적 관행을 통해 사치와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저는 킹크랩 산업을 단순히 별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가 깊이 얽혀 있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봅니다. 킹크랩의 높은 가격은 그 희귀성과 맛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바다에서 어획하는 것부터 품질 유지를 위한 세심한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복잡성, 위험성, 그리고 정밀성 때문에 정당화됩니다. 저는 이 산업이 천연자원의 책임감 있는 활용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치어가 탈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 엄격한 크기 및 계절 제한, 그리고 알을 품은 암컷계에 대한 존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래 개체군을 희생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분야는 다른 어업 분야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남획은 자원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어선 운항, 살아있는 게 운송, 그리고 콜드체인 물류 유지는 상당한 환경 발자국을 초래합니다. 연료 소비 절감,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선박 기술 개발, 그리고 가공 공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업계를 더욱 기후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추적성 또한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잡은 게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해산물에 대한 시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단순히 고급스러운 식사뿐만 아니라 해양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욱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산물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한 관행을 장려하여 취약한 어종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킹크랩 산업은 럭셔리와 지속 가능성의 결합이 가능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혁신을 지속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